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웹툰 작가 혹은 웹소설 작가분들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이나 웹소설이 인기를 얻게 되면 이것이 드라마 혹은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하고 치즈 인더 트랩이나 또는 최근에 방영했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런 작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게임의 캐릭터로 우리 웹툰의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웹툰이나 웹소설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시장 규모도 커지고 이에 따른 매출도 높아지고 또 작가분들의 수입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작가분들이 매출이 상승하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금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금도 함께 관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웹툰 작가 혹은 웹소설 작가분들은 부가세를 어떻게 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작가인데 웬 부가세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작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고 용역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집에서 글을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 대부분 본인의 집에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은 3.3% 형태로 원천 징수를 받고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내지도 않고 사업자 번호 없이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사업장을 임차하시거나 혹은 직원을 채용하시게 되면 규모가 커지게 되고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가세법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부가세 또한 함께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에 규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가세법의 시행령 규정을 보시게 되면요. 부가세법 6조 1항 15호에 보면 저술가나 작곡가 또는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나와 있지만요.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 면세하는 것의 범위를 보시면 여기 1번을 보시면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원천징수만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저술, 지금 가번에 보시면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용역들은 사실상 물적시설 없이, 즉 작업실 별도의 구분된 공간이 없이 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 원고 용역을 작사, 저술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게 되면 이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면세가 되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으로 봅니다. 지금 이 규정을 검토해 보시면요. 물적시설이 있거나 작업실을 추가적으로 임차하시거나 혹은 직원을 채용하시는 순간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그래서 부가세법상 면세라는 혜택은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가세법상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창작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저술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 것일 뿐이지,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게 되면 물적시설을 임차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 되게 되면 더 이상 면세가 되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는 무조건 면세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요. 부가세가 추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 1년에 1억씩 원고 용역을 받았는데 사업장은 별도로 임차를 해서 작업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법상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그 경우에는 1억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3년이면 3,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실을 임차하시거나 혹은 직원을 채용하시게 되면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사업자를 세워서 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원고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그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법상 면세를 받으려면 별도로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출판사 등의 원고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과세사업이 돼서 부가세를 출판사로부터 받아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출판사와 계약하실 때부터 이 점을 유의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부가세가 과세냐 면세냐의 판단은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출판업은 면세다 보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고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업장이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출판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 직접 출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제 웹툰 작가분들이나 웹소설 작가분들은 1인 출판사로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1인 출판사로 설립을 하시게 되면 서비스 원고 용역이 아니라 출판업으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게 되고 어떤 중간에 출판사를 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웹툰 작가분들도 직접 네이버나 또는 다음, 카카오 등에 직접 업로드를 하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출판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세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전자출판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툰 작가 혹은 웹소설 법인에서 다른 중간에 출판사를 끼지 않고 직접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다음 등에 직접 업로드를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출판사를 끼지 않고요. 전자출판물이라는 기준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면세 대상을 충족해야 됩니다. 전자출판물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록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번호, 자료 식별 번호가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뭐 보통은 ISBN 코드라고도 하고 ECN 식별 번호라고도 하는데 웹툰 작가분들이나 혹은 웹소설 작가분들이 출판하는 그 작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작품마다 식별 번호를 반드시 받아야만 전자출판물을 충족하게 돼서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등의 웹툰이나 웹소설 등의 각 작품마다 이 식별 번호를 부여받아서 업로드를 직접 법인이 하게 되면 해당 법인은 출판업으로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간행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중간에 출판업을 끼게 되면 당연히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직접 하게 되면 이 전자출판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돼서 이 전자출판물도 도서로서 부가세법상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카카오 등에 보면요. 이 작품에 ISBN 코드 혹은 ECN 코드가 부여가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셔서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5억이 넘어가게 되면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 별도로 신고를 하시게 되고요. 원고료 용역의 수익 금액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억 단위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억대 연봉의 작가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별도로 분리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최고 세율이 5억을 초과하시게 되면 42%, 그다음에 5억 미만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3억의 원고료를 받았다 그러면 40%의 경우에는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작가분들은 특히나 비용 처리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책상이나 뭐 비품을 구입하고 우리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만약 비용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가분들이 해외 출장을 가시는 경우에도 이 해외 여비교통비와 관련된 증빙들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가분들을 보면 보통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냥 현금을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비용을 지출하시는 거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7,500이 넘어가게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두시고 가산세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연봉이 높아지고 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있으시거나 혹은 3.3%로 계속해서 집에서 뭐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받는 금액의 40%는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금액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에서 모든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남는 금액이 없다. 밑에 이제 작가분들이 뭐 문화생들이라고 해서 작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 지급하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원의 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